나는 그래도 퇴직하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3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닌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력도 사람들과의 인맥도 퇴직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무엇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진짜 텅 빈 느낌이 옵니다. 이 돈으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 18만 200만 원 정도로도 정말 천국 같은 은퇴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부장 출신처럼 월 1000만 원 넘게 벌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은 적게 쓰고 더 자유롭게 사는 은퇴자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제주로 떠난 61세 부장님의 반전 은퇴 라이프. 김 부장님은 서울 강남에 30년 넘게 살며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사무실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60세 퇴직 후 불과 1년 만에 말라가듯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할 일이 없으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짐을 싸고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제주 외곽 작은 마을에 월 25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얻고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시작했어요. 텃밭을 일구고 하루 한 끼는 직접 캔 나물이나 고구마, 고사리로 해결. 대신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선 매달 500만 원 써도 허전했는데 여기선 180만 원으로도 매일이 감사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가 말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자유. 2. 59세 간호사, 시골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이막. 이 간호사님은 병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59세가 되던 해 뇌졸중 초기 증세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치열했고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죠. 퇴직금으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연금은 62세부터 지급. 그녀는 과감히 전남 순천 외곽에 작은 주택을 전세로 얻고 내려갔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160만 원.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간단한 건강상담도 해주며 용돈도 벌어요. 가끔 지역센터에서 요가 강사도 하며 소소한 수입이 생겼죠.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과 진짜 대화가 돼요. 그게 돈 주고 못 사는 행복이에요. 그녀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은퇴 후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면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3. 60세 공무원, 경북의 작은 행복을 선택하다. 정 씨는 세무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지만 서울에서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경북의 시골 마을로 귀촌을 결심했죠. 작은 땅에 컨테이너 집을 지어 살며 낡은 트럭으로 직접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닙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 안팎. 하지만 이 부부는 매일 행복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김장을 함께하고 같이 산에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주말엔 손주들이 놀러 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퇴직 전엔 늘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온전히 우리 것이에요. 그게 은퇴 이후 진짜 복이죠. 그는 강조합니다. 은퇴 후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 기준을 세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은퇴가 가능할까요? 1. 고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집을 줄이든 지방으로 옮기든 방법은 많습니다. 고정비만 줄여도 매달 10만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 몸과 마음을 위한 일을 남겨두세요. 돈이 목적이 아닌 활동이 있어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 취미 활동, 텃밭 가꾸기 등 의미 있는 일은 필수입니다. 3. 소비보단 관계와 자연에 집중하세요. 큰 도시의 소비형 문화는 노후의 독입니다. 반대로 시골이나 작은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꼭 서울이어야 하나요? 누구나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월 180만 원으로 사는 대기업 부장, 월 160만 원으로도 웃으며 사는 간호사, 그리고 월 200만 원으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공무원.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덜 벌어도 마음은 더 채워졌다. 혹시 지금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내가 꼭 지금처럼 살아야만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어쩌면 도시가 아닌 다른 삶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61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월 180만 원으로 제주에서 살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마이너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에서 6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은 여전히 돈 중심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집은 있어야죠. 최소 월 300은 있어야 산다더라.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소득보다 방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왜 어떻게 월 18만 2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천한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요인. 1. 생활비보다 중요한 건 고정비 절감.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바로 지출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도시에서의 주거비, 교통비, 외식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에서 월 500만 원을 써도 팍팍한 삶이 되는 이유죠. 하지만 지방이나 시골로 옮기면 주거비는 13 이하, 식비는 자급자족으로 절감, 문화비는 자연에서 해결됩니다. 실제로 61세 김 부장님은 서울에서 월 500만 원을 쓰다가 제주 외곽 마을로 이주해 월 180만 원으로 삶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텃밭과 자연, 공동체가 그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의견. 고정비를 줄이면 은퇴 자금이 부족해도 삶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무조건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보다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2. 이른 수입보다 존재감의 문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 즉 존재, 가치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순천으로 이주한 59세 간호사님은 병원은 그만뒀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상담, 마을 요가 강사 등 작은 일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이 없는 사람일수록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돈이 아닌 역할을 남겨두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3. 자연과 공동체는 소비를 줄인다. 마지막 포인트는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 시골 마을로 귀촌한 60세 공무원 부부는 주말마다 이웃과 김장을 하고 함께 산에 다니며 돈 안 드는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로컬 공동체는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고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자에게 공동체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있는 삶은 소비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전문가가 정리한 월 200만 원 은퇴 라이프의 3가지 실행 전략. 1. 지출 구조 다이어트.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에서 원룸 생활을 고민할 바엔 지방에서 여유로운 주택을 선택하세요. 2. 내 역할을 하나 남겨두기. 돈이 목적이 아닌 일, 텃밭 가꾸기, 자원봉사, 마을 활동.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적정 소비, 자급자족 시스템 만들기. 직접 요리, 직접 수확, 직접 만들기. 작지만 반복 가능한 자금 루틴을 가지면 소비가 줄고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는 경제적 독립의 기반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최소 300은 있어야 된다는 말,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설계했는가입니다. 오늘 소개한 3명의 은퇴자는 모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연과 공동체 속에서 살기. 이것은 단순히 돈이 적게 드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얼마를 벌고 싶은가? 가 아니라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노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